상대가 저랑 얘기하는 게 싫을 수도 있다. 제가 그분한테 비호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한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극복할까요? LBC 오프에 참석하고 싶은데도 다들 말하기에 모인 장 보니까 잘 들어줄 것 같은 이유가 큽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금 물어본 이야기로 갖고 얘기를 좀 해보자면 상대가 내가 그 사람한테 비호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내가 상대한테 비호감이면 어떻게 되죠? 상대가 나랑 이야기하는 게 싫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상대가 나랑 말을 안 하나요? 아니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나요? 아니면 나랑 말하기 싫은데도 앉아있나요? 비호감이면 뭐 셋 중에 하나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야기하는 게 싫으면 그 다음에 나를 안 만나겠지. 이야기하는 게 좋으니까 어쨌건 자리에 있는 걸 테고. 비호감이면 말 거놓고 티나게 틱틱거리지 않을까요? 무한하게. 그럴 수도 있겠죠. 단답형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나를 만약 비호감으로 생각한다 라고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비호감으로 생각하니까 나쁜 사람, 저 사람이 말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선택지와 단답형으로 얘기해도 그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거에 상처받지 않고 계속 그래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호감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가 하면 당연히 후자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비호감으로 생각하든 호감으로 생각하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있을 때는 그 시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상대에게 서로 호감을 줄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저 상대가 나를 비호감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왜 만나요? 그렇게 사소한 걸로 상대를 판단하는 사람하고는 애초에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시도를 해본다는 건 중립적인 상황에서 호감을 서로 주고받으려고 애를 쓴다는 건 그거는 인간적인 노력이죠. 근데 상대가 나를 비호감으로 생각을 걱정한다는 거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 걱정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나쁜 사람이면 그날 얘기가 안 만나면 돼. 참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 과정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그런 말은 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단답식으로 말하는 게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무릅쓰고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계속해서 따뜻하게 말을 해주면 그 사람 입장에서 감동을 받겠죠. 아니면 정말로 나랑 생긴 똑같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내 얼굴만 봐도 막 토하고 나오면 뭐 어쩌겠어. 그걸 뭐 본인이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렇게 안 바뀌는 건 어차피 못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특수한 케이스를 생각해서 그 사람하고 미리 걱정을 하는 건 실은 더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비호감일 거를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선영님이 전 그럴 때 평소에 상대방이 제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비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찾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비호감 가진 사람은 나도 별로임 이런 마인드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 뭐 좋은 부분도 있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상대에게 있어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상대가 나한테 이제 비호감을 가졌어도 그게 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확신을 갖지 말고 그냥 중립적으로 내가 상대에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어른스러운 마인드로 상대에게 대응을 해주는 거 일단 가치 있는 그 시간은 충실하게 해보는 게 실은 자기 수양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의 매력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호감인 사람한테만 나도 호감으로 항상 대한다 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장관리를 당하게 돼요. 모든 사람한테 호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장을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중립적이거나 다른 사람한테 비호감이 있어요. 왜냐면 낯설잖아요. 낯설고 잘 모르는데 어떻게 호감을 갖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으면 실은 저 사람은 저게 익숙한 사람이죠. 영업을 하고 있거나 어장관리를 하고 있거나. 근데 내가 나한테 호감을 가지는 것 같은 사람한테 편하게 대화를 하고 있으면 나한테 정말로 그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실은 어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일 테고 나는 어장을 관리하는 사람들하고만 친해지게 되고 그러면 어장 관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중립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이건 어떤 깨달음이 오는 것 같다고 전준호님이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유혹은 자기 수양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을 유혹한다는 건 자기 수양이 필요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사람들이 유혹이 되지. 내가 별론데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납치를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이 저의 자중함을 높여주면서 이런 말씀을 보니까 좋은 유혹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끌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비호감은 없다? 나는 호감을 가지고 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걱정은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낯선 것을 두려워합니다. 낯선 것을 어색해하고 기본적으로 뭐 너무 좀 거창하지만 우리 유전자는 낯선 것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낯선 것은 위험하잖아요. 처음 보는 낯선 뭐 예를 들어서 풀을 먹는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낯선 거는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나를 비호감인 것처럼 대한다.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은 불편하다. 나도 비호감으로 대해야지. 이것보다는 그래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좀 편안하게 해줘야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그 상황을 주도할 수 있고 또 상대 입장에서도 이 사람 괜찮은 구석이 있네 라고 하면서 조금 더 마음 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고 조금 더 사람을 대하는 기술도 익히게 되고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근데